음. 자,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출석 체크는 끝났고, 야, 지금 우리 참가자 수를 보니까 좀 이따 들어오겠죠? 그쵸? 그냥 천천히 수업 진행하고, 그다음 뭐 나중에 들어온 친구들은 쌤이 나중에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먼저 쌤이 얘기 안 했는데, 뭐 다른 반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실용 수학 이거 ABC 그냥 3등급 절대 등급으로 절대 평가로 내는 거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요. 좀만 해도 여러분들 A 받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좀 지각을 하거나 그런 것도 다 출결 처리할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그렇게 막 부담감 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주는 어차피 우리 적응 기간이에요. 줌 이용해서 수업하는 거 적응 기간이니까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까 늦어도 오세요. 알겠죠? 만약에 못 들어왔다 그러면 이번 주 거는 쌤이 여러분들이 그 영상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URL 쌤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번 거는 다 출결 처리를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들어오시기 쌤, 바랍니다. 누구냐? 쌤, 깜짝이야, 누구냐? 성진이? 네, 어, 우영이 메이플해요. 메이플 한다고? 네, 말렙 찍었대? 아니요. 말렙 찍고 오라 그래. 자, 공부합시다.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야, 그래도 친구를 위해 가지고 야 그런 걸 좀 숨겨줘야지. 그렇게 호다닥 얘기하면 의리는 완전 빵점이네. 어? 우영이가 절 먼저 배신했어요. 그래? 언제? 자, 일단 공부하겠습니다. 자, 보자. 오늘 수업한 내용도 되게 복잡하거나 힘든 내용 아니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듣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교과서는 여기입니다. 여기. 몇 페이지죠? 86페이지네요. 자, 오늘은 여기 86페이지 할 겁니다. 뭐야, 이거 왜 화면이 안 나오지? 그쵸? 야, 이거 화면 멈췄어요. 그러니까 나도 보이네. 왜 이러지? 에, 다시 좀 연결해 볼게요. 이게 아까도 그러더라고. 아까 3교시에도 이래가지고 그 전 수업할 땐 괜찮았거든요. 근데 아까 3교시에도 이래가지고 수업이 엄청나게 지연됐었는데 좀 그러네요. 튕겼다. 아예. 잠깐만요. 3교시에 이랬던 게 또 이러네. 이게 안 그래도 저기 뭐야 인터넷이 이게 우리 용인구는 와이파이가 다 설치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러네. 내 사생활만 노출되고 있잖아. 무슨 어플 지금 설치돼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달력 내용이 지금 뭔지 살짝 미세하게 보이잖아. 이거 내 사생활만 노출되네? 어? 정말. 왜 이러지?
쌤이 이미 그 책 화면으로 태블릿은 바꿨거든요. 아씨.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PDF 파일로 대체를 해야겠습니다. 안 되겠다. 이게 화면 공유가. 어. 우리는 여기 컴퓨터 화면으로 해야겠어요. 뭐 약간 좀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신나게 해봅시다. 야, 마이크 좀 꺼줘. 시끄러워. 잠깐만. 이 책 파일이 또 어디 도망갔냐? 에이씨, 그냥 하겠습니다. 봐. 내가 매번짝으로 수업하는 모습을 보여줄게. 최고일 거야. 자, 봐. 여러분들 교과서는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 교과서 87페이지를 87페이지가 아니고 그 89페이지 보세요. 자료의 수집이라고 나와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교과서로 수업 안 하는 대신에 쌤이 그냥 막 이렇게 그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뭐 그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요 바로 전 시간에 2반 그 똑같은 범위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책으로만 수업을 해봤는데 그것보다 막 실제로 인터넷에서 내가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이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았어요. 그 수업을 하면서. 그래서 뭐 이 방법도 쌤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이런 거는 쌤이 나중에 좀 최대한 보완을 해서 다시 가지고 올게요. 지금은 인터넷 연결이 조금 불안하네요. 일단 요 자료의 수집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료의 수집은 그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경험해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집이 된 그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뭐 문제로서 다루거나 뭐 그런 경험밖에 별로 없을 텐데 이제 대학교를 가고 아니면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 자료의 수집에 관련된 일을 어떤 계열로 가든 간에 많이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A라는 동네에서 치킨 가게를 하려고 그래. 당연히 자료를 수집해 봐야 됩니다. 주변에 치킨 가게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게를 열려고 하는 그 가까이에 몇 개의 가게가 있는지. 최대한 경쟁 가게가 없어야 장사가 잘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장사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대학교 레포트 같은 거 쓸 때, 그럴 때도 당연히 자료의 수집은 필수적으로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 자료를 수집해야 여러분들 지금 뭐 고등학교 때 발표를 할 때 하더라도 자료 수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어떠한 연구를 진행하는 그런 본격적인 것을 할 때는 언제냐면은 논문 쓸 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과별로 대학교 과별로 논문을 쓰는 과도 있고 논문을 쓰지 않는 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는 논문을 안 썼어요. 그냥 졸업 시험만 보고 패스 받고 졸업하고 대학교는 그냥 졸업하고 끝 이렇게 됐는데 대학원은 쌤이 논문을 썼습니다. 졸업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논문 쓰면서 정말 이과생으로서 온갖 모욕과 치욕을 다 겪으면서 열심히 썼습니다. 열심히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구를 진행을 하거나 뭐 고민을 하거나 그러면 뭐 쉽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근데 실용 수학에서 다루는 거는 그 간단한 절차 그리고 이렇게 연구를 진행했던 예시들 요 정도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가지지 말고, 그리고 시험엔 출제할 만한 것들이 딱 한 문제 나와요. 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9페이지에 요 아랫부분에 보면은 연구 진행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보이죠? 첫 번째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문제의 파악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 파악 다음에 뭐가 되어 있죠? 문헌, 조사와 분석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로 가설의 설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 뭘로 되어 있죠? 자료의 수집, 그 다음 자료 정리 및 분석, 그 다음 결과 해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약속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연구 진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럴 수가 있는데요. 오케이. 그 지금은 괜찮은데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논문을 쓴다거나, 사실 근데 논문을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논문을 안 쓸 때도 회사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이러한 진행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회사별로 아니면 뭐 어떤 내가 속해 있는 기관별로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종류별로 업종별로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뭐든지 다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라는 게 없다면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사람들이 좀 모이고 그런 어떤 단체가 생기다 보면 절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일관되게 와가지고 정식으로 보고를 하고 아니면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문제의 파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쌤이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문제의 파악 같은 경우에 우리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문제를 파악을 하는 거야. 얼마 전에 쌤이 여러분들 방학 전에 환경 교육도 해줬잖아, 금요일 날.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된 주제가 뭐였냐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파악을 딱 하는 거야.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대한민국이 쓰레기를 매립해야 되는 그런 매립지조차도 지금 다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쓰레기가 생기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처리한다고 처리했는데 이놈의 플라스틱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우리 몸속으로 또 들어오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속에 돌고 돌아가지고 몸속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그 미세 플라스틱이 쌓이고 쌓여서 유전적인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니면 수명을 단축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더라라는 그러한 문제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러면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조사와 분석인데, 이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쓰레기 매립지가 왜 부족할까?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생성되는 쓰레기가 몇 톤일까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쓰레기를 지금 어디다가 매립하고 있나, 그 매립지도 확인하고, 그 매립지의 넓이 그리고 구조는 어떠한가 이런 것도 분석해보고, 그러면 왜 모자란가 이런 거 찾아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얘기도 나왔으니까 이렇게 쓰레기를 매립을 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바다에 버린 적이 없는데 이게 왜 바다로 흘러가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뀔까라는 겁니다.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가 내리다 보니
쓰레기가 넘치고 넘치다가 비가 내리니까 쉽게 흘러가서 강 또는 이런 걸로 저기 뭐야 그 강을 통해서 바다 쪽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그냥 바다에 버려지다 보니 풍화 정역에 의해서 되게 작게 갈리고 갈려 가지고 이게 분해가 안 되니까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료인 줄 알고 착각하고 먹었겠죠. 그래서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녀석을 우리 인간이 잡아 가지고 다시 또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쌓인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헌의 조사와 분석을 하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자 가설을 설정하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조사를 해야 돼.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가설을 어떻게 설정하면 되냐? 아까 전에 우리 문헌과 조사와 분석을 해보면서 플라스틱이 분해가 안 돼서 문제였잖아. 그래서 이걸 분해할 수 있다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뭐 플라스틱 분해하는 박테리아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때 쌤이 환경교육 여러분들한테 해줬을 때는 그 플랑크톤 뭐 요거 얘기밖에 없었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꿀벌 유충이 플라스틱을 분해시킨다고 연구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좀 최근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발견을 한 거래요. 꿀벌 유충이 미세 플라스틱을 완벽하게 분해할 수 있다. 그러면 배설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또 자연적으로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가설들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미세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꿀벌 유충을 이렇게 좀 모셔와가지고 귀한 분이시니까 모셔와가지고 실험도 해보는 겁니다. 진짜 미세 플라스틱을 입에 이렇게 쫙 물려놨더니 한 3일 있다가 소화시켜가지고 응아로 나왔다 이런 거. 그렇게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험하는 거 있잖아요. 미세 플라스틱을 그 꿀벌 유충한테 샥하고 먹여가지고 3일 이후에 응아로 나왔다. 이런 거를 자료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기록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자료를 정리 및 분석하는 겁니다. 야, 하지 마라. 안소정. 자, 하지 마세요. 그래서 꿀벌 유충 한 수백 마리로 해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백 마리를 해서 자료를 수집해요. 그 어떤 녀석은 한 요 정도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였더니 한 3일 있다가 응아로 나왔는데 어떤 녀석은 요만큼 먹였더니 일주일 있다가 응아로 나왔어. 그러니까 3일 만에 이게 분해가 된 거 또는 일주일 만에 분해가 된 거 이런 차이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유충들이 똑같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기록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자료 정리를 합니다. 정리 및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3일이면 분해되더라. 또는 뭐 4일이면 분해되더라.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평균적으로 3, 4일에서 분해가 되는 것을 실험 또는 실험을 해서 정리를 해서 분석을 했더니 나왔으니까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꿀벌 유충에 의해서 3, 4일 안에 분해가 된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뉴스에서 꿀벌 유충이 3, 4일 안에 미세 플라스틱을
분해시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과정을 다 거친 그 결과만 톡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돈도 들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결과만 딱 받아들이고, 아 뭐야 그 꿀벌 유충 하하 재밌네 뭐 저런 걸 조사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한 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연구 진행 절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도 아니면 회사에 들어간 성인이 돼서도 이게 좀 굉장히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쌤도 논문을 쓸 때 요거 열심히 배웠던 내용이고, 교육학을 또 공부할 때도 이것도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이거든요. 교육 과정 파트 쪽에서도.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20대 중후반이 되어서도 꼭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 내용은 시험에 출제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당연히 다 외우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가로 설정하고, 가 얘를 이제 나로 설정하고, 얘 다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막 랜덤을 섞겠죠? 순서를 섞어 놓고 이제 보기에서 다음 중 연구 진행 절차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옳게 정리된 거를 선택하는 그러한 문제로 출제할 예정입니다. 알겠죠?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 그 뭐 단어를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 꿀벌 유충 쌤 얘기해 준 거 요거 기억 떠올리면은 금방 기억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거랑 이거랑 좀 달라요. 자, 이거 봐봐. 나하고 나하고 말을 볼래? 나하고 마. 나하고 마 되게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그쵸? 나하고 마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문헌 조사와 분석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가 뭐였냐면 미세 플라스틱 환경 오염으로 인한 미세 플라스틱 문제야. 근데 그 환경 오염이 왜 일어나냐 하면 그 저거 쓰레기 매립부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플라스틱을 또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버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 바다로 흘러나가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생긴다. 근데 그걸 또 물고기가 먹어서 우리가 또 그 물고기를 잡아먹다 보니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인체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괄호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범위가 넓습니다. 약간 광범위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이제 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떤 점이 다르냐면 자료 정리 및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수집했냐면 그 가설 설정한 걸 수집한 건데 미세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어떠한 요소들을 수집한 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서는 좀 왜 환경 오염이 생기냐 이런 약간 광범위한 걸 그 분석을 했다면 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요거 분석 그 미세 플라스틱을 분해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런 굉장히 좁은 개념을 분석하는 겁니다. 무슨 말 어떤 차이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하는 거고요. 마는 좀 집중적으로 약간 분석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알겠죠? 뉘앙스적으로 알겠죠? 왠지 여러분들이 나하고 마를 좀 많이 헷갈려 할 것 같아서 부가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90페이지. 90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멘델의 유전 법칙 연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찾아볼까?
어따 느리다. 무선 인터넷으로 하니까 굉장히 느리군요. 어. 맨델 아저씨네 완두콩 텃밭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막 교과서에서 보면 막 숫자들 되게 막 천 단위도 나오고 막 그렇죠. 5,000개, 6,000개, 800개 막 이런 거. 사실 저거 이거 맨델 이 아저씨가 다 그 텃밭에서 학교 옆에 있는 텃밭처럼 다 이렇게 키워가지고 실제로 둥근 거랑 짜글짜글한 거랑 교배를 했더니 둥근 게 몇 개가 나왔고 짜글짜글한 게 몇 개가 나왔다. 이거 진짜 실제로 다 해본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 색깔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연구를 생각하면 사실 여러분도 지금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맘먹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둥근 거랑 주름진 거랑 교배를 했더니 둥근 게 한 3개 정도 나오고 총 4개 중에 주름진 게 1개 나왔다. 그러니까 3대 1의 비율로 나오더라.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몇천 개씩 이렇게 재배를 해보면서. 알겠죠? 그래서 사실 그 연구를 하는 게 아까 내가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거 분해하는 거 얘기하는 거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꿀벌 유충이 미세 플라스틱을 분해한다 그랬는데 그 과학자들이 꿀벌 유충만 실험해봤을까? 그냥 온갖 유충 다 해봤겠지. 플라스틱 먹는 녀석들은 다 해봤을 거 아니야. 그쵸? 약간 그러한 작업과 비슷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열린 교실 1번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걸 맘만 먹으면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읽어 보시기 바라고. 이거 그 열린 교실 1번 보면 이제 맨델의 유전 법칙과 같이 이제 체계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연구한 예제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나와 있는데 네. 요 유사한 게 요 페니실린 연구가 있습니다. 요 치료제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지금도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 푸른 곰팡이 요 녀석을 우연치 않게 발견해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수백 년 전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은 불과 20에서 30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쌤 33이시니까 이미 운명을 달리해도 이상한 나이가 아니에요. 수백 년 전만 하더라도. 슬프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죽냐라는 문제를 인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 사람이 전쟁 때문에 많이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질병 때문에 많이 죽을 것 같습니까? 사실 질병 때문에 훨씬 많이 죽습니다. 거의 뭐 옛날에 저기 뭐야 중세 그때 흑사병 그것 때문에 스페인 같은 데서는 거의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질병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경제 활동 이런 게 다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런 것도 우리가 되게 지금 국가적인 단위에서 국가 단위에서 지금 막 뭐 1단계니 2단계니 3단계니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질병이 이게 전쟁보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잠깐 경제가 조금 어렵고 이러는 게 낫지. 만약에 코로나가 질병이 이렇게 쫙 퍼져버려 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우리나라 인구의 한 3분의 1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정말 경제 성장하는데 엄청나게 큰 피해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는 세금 걷기도 힘들고 국고가 3분의 1이 갑자기 확 줄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에 의해서 플레밍에 의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제 활동을 더 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경제 활동을 더 할 수 있다라는 뜻은 국가의 세금을 더 촉하고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더
강해지고 돈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 국가가 돈이 많아지면은 뭐 군사 이런 걸로 해서 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기 그 뭐시냐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기구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 수도 있겠죠. 아, 그 뭐라고 하지?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어. 그래서 사실 이 사람 때문에 덕분에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인간의 그런 생활이 굉장히 윤택해진 거죠. 그래서 페니실린 이거 자체는 굉장히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상구균 자체를 배양을 하고자 실험을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우연치 않게 깜빡하고 이걸 이제 실온에다가 놓고 어디 외출을 하고 갔다 왔는데 그 포도상구균이 생기면서 그 균을 싹 다 죽이는 것을 보고 이제 이거다라고 해서 우연치 않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행운이었지만 행운만은 아니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쌤이 봤을 때는 한 90%는 운입니다. 그래서 부럽네요. 저도 저런 운이 있었다면. 자, 그래서 뭐 멘델 유전 법칙하고 유사한 거, 뭐 끊임없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은 이제 91페이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1페이지에서는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 하면 전수조사, 표본조사 요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의 창 2번을 한번 보세요. 생각의 창 2번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 민호기하고 지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죠? 민호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전체 휴대전화 사용자를 모두 조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 하면 핸드폰 데이터 사용량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쌤은 원래 그 2기가짜리 썼거든요. 핸드폰. 그래서 한 달에 한 2기가 좀 안 되게 이렇게 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알뜰 요금제 무제한으로 바꿔서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지만 그전에는 2기가를 썼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쌤은 2기가를 써. 근데 뭐 승환이는 한 달에 1기가를 써. 성경이는 한 달에 뭐 10기가를 써.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총 평균 몇 기가를 쓸까? 이걸 알아보자는 거야. 그래서 민우가 얘기한 거야. 다 조사하자. 이렇게. 굉장히 쉽죠? 그러면 봐봐. 이렇게 조사하는 것을 우리는 전수조사라 그래요. 전체의 수를 모두 다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전수조사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가장 큰 장점. 정확하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야. 다 조사하면 끝나잖아. 그렇죠? 근데 단점이 너무 큽니다. 힘듦. 네, 요게 가장 큽니다. 돈. 야, 조사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 5천만 명 조사하려면요. 그거 꽤 빡세요. 야, 5천만 명이 뭐야? 야, 지금 용인에 있는 모든, 용인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제 핸드폰 그 총 사용량을 알아보려고 그래.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발로 뛰어야겠지.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한 달에 핸드폰 얼마나 쓰세요 데이터? 다 물어봐. 힘들겠죠. 근데 좀 머리가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핸드폰 회사로 가겠죠. 회사로 가가지고 쫙 리스트를 뽑아보겠지. 근데 수만 명 되는 거 리스트만 뽑아도 종이가 얼마큼 되겠어요? 종이가 이만큼 돼요. 그거 하나하나 봐야 된다고. 눈이 빠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수조사의 가장 큰 장점은 정확하다. 그렇죠? 단점은 힘들다. 돈이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해결하고 장점은 조금 떨어지지만 단점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표본조사예요.
그래서 지호가 언급하는 거 1000명만 선택해서 조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표본조사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본조사를 하면 일단 단점은 무엇이냐? 정확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 조사한 것과는 일부를 조사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겠죠.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오차범위입니다. 원래 만약에 전수조사를 했다면 이 표본조사랑은 얼마만큼 차이가 날 것인가? 요 얘기가 오차범위예요. 알겠죠? 그러면 장점은 뭐냐? 이게 표본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 장점이 더 커서 그렇거든요. 전수조사의 단점을 모두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힘든 것도 줄일 수 있고요. 돈도 줄일 수 있습니다. 뭐 조사를 하는데 돈 다 줄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너무 커요. 그래서 표본조사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표본조사를 할 때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1000명을 뽑잖아. 핸드폰 사용량을 확인하려고 1000명을 뽑으려고 그래. 근데 요 강남이나 요런 그 강남권에 있는 이런 그 회사들 많은 곳, 그러니까 여의도나 그 회사들이 많은 곳, 뭐 사람들의 통행이 되게 많은 곳, 거기에서 1000명을 뽑아서 조사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헤드폰을 좀 많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전철을 가서 타고 가다가도 많이 쓸 거고, 업무 때문에도 많이 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1000명 뽑는 거하고, 아니면 한적한 시골 또는 한적한 바닷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1000명을 뽑아서 확인해 보는 거하고, 물론 뭐 한적한 시골에 있어도 데이터를 많이 쓸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들 약간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봐. 어느 쪽이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대도시 쪽에, 그죠? 뭐 회사 업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핸드폰을 더 쓸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본 조사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그렇게 일부분 치우치게 표본을 뽑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골고루 뽑아야 돼. 골고루.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골고루 1000명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골고루 뽑는 거, 그것이 바로 어딨냐? 94페이지. 임의 추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골고루 뽑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임의 추출하는 게 어떤 것이 좀 많이 있었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렇게 반 단위, 한 30명 정도 되는 학생들 단위로 뭔가를 임의 추출할 때는 제비뽑기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렇죠? 아니면 뭐 주사위 톡 굴러가지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 빙고 게임 할 때 그 5x5 빙고 할 때 1부터 25까지 쓰잖아요. 그 숫자들 쓸 때 여러분들 되게 랜덤하게 이렇게 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난수표라고 그래요. 난수. 그러니까 숫자들이 이렇게 넌접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교과서에 난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난수가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빙고 게임 할 때 랜덤하게 숫자 쓴 거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인간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처럼 1000명 단위로 만약에 핸드폰 사용량을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제비뽑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 쓰이는 것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랜덤하게 딱 그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지도 않고 하니까 이 10,000명 중에 랜덤하게 1000명을 촥 추출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임의 추출 방법에 대해서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쌤이 그 시험에 출제할 만한 내용들이 처음에 저게 있었죠? 이거 순서, 연구 진행, 절차, 그렇죠? 이 녀석 시험 문제 출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전수조사, 표본조사, 장점, 단점 각각.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무엇인지, 표본조사가 무엇인지만 알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손들었죠? 왜? 채팅으로 얘기하세요.
아, 실수라고? 질문하는 줄 알고 기대했잖아. 아무도 질문 안 해가지고 좀 심심했는데. 자, 아무튼 오늘 배울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되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95페이지까지 끝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96페이지 표와 그래프를 이용한 자료의 정리 이 부분부터 나갈 겁니다. 근데 거기 자료의 정리 보면 줄기와 잎 막 이런 거 나오고 또 저 별량 막 이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 여러분들 중학교 1, 2학년 때 했던 그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다음 시간에도 좀 재미있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마치기 전에 출석 체크 한 번만 더 이거 스크린샷 찍을게요. 좀 늦게 들어온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이번 주는 그냥 다 결석이나 지각 이런 거 없이 다 출석 처리할게요. 좀 늦게 들어와도. 알겠죠? 지금은 얼굴 안 보여줘도 돼. 괜찮아. 됐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 끝. 수업 재밌었죠? 빠이. 나가.